전남도가 무안에 3조 원을 투자해 인구 20만 규모의 스마트 공항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과 협의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항 이전 문제는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을 살펴봅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서삼석 의원과 이에 맞선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급식실 조리사가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여수지부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노동 강도 완화와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장이 들어섰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는 현재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3선을 노리는 현역 서삼석 의원과 이에 맞서는 입지자들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76.96%의 높은 득표율을 올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 의원은 1958년생으로 무안 출생입니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입지를 다지며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 의원과 함께 맞붙는 출마 예정자는 현재까지 6명. 이 가운데 민주당 경선 후보자는 3명입니다. 서 의원과 민주당 경선에서 2번이나 붙었던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백 전 행정관은 1964년생으로 신안 출신입니다. 20대부터 민주당 당직자를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선임 행정관,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맡았습니다. 김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선거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1971년생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개공교수에 이어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기획단 부실장을 역임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살려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신안 출신의 신정식 전 박영선 장관 정무특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966년생의 신전특보는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을 담당했고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호남을 담당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진보당, 자유민주당도 후보를 낼 전망입니다. 황도남 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3대 5대 신안군 의원을 지낸 신안태생입니다. 황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영암 무안 신안 당협위원장과 전국위원, 지역통합분과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당 소속 윤부식 후보는 1972년생 강진 출신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유민주당 소속 김팔봉 후보는 1959년생으로 무안 출신입니다. 김 후보는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맡았고 전직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4일 기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2명.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전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전남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화학물질의 폭발이나 감전 등 실제 상황을 체험할 수 있어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여수 국가산단의 한 폐유 정제업체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 사고. 탱크 청소 과정에서 내부에 남아있던 인화성 증기가 정전기와 만나 폭발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여천 NCC 공장에서 열 교환기를 정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산단에서는 이 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8건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모여 있는 만큼 가스 누출이나 폭발 사고가 잦다 보니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상황. 이런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석유화학 중심 안전교육장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교육 수요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서 석유화학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예비 산업 인력 등을 위하여 설립한 안전체험 교육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7개 교육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상안전체험실에서는 VR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체험관에서는 탱크로리 하역이나 용접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고 사례와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체험관에서는 건설업 또는 제조업에서 빈번한 떨어짐과 끼임 등을 체험하며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체험관은 안전보건의 역사와 석유화학 공정의 이해, 응급처치 실습 등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체험 교육이 안전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체험 교육 위주의 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3월부터 인터넷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산단 근로자와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가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급식실 조리사 손가락 끼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단이나 배임, 찔림 사고가 190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1명당 140여 명의 음식량을 조리하는 현행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인력 충원과 배치 기준 개선 등을 논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조리사가 양념 분쇄기에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도가 무안에 3조 원을 투자해 인구 20만 규모의 스마트 공항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무안 미래지역 발전 비전 발표를 통해 무안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과 인프라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며 미래 신산업과 첨단 농산업, 해양관광, SOC 등 6개 비전에 21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 사업에 6,100억 원, 에너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4,600억 원 등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협의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 의견 수렴 기구인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주삼동 엑스포대로에서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은 14일 오후 1시 50분쯤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차량 주행 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뒤 재범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1형사부는 14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내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2011년에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2019년에도 지적장애를 겪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상황에서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협의 총파업 설문조사는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실하고 또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의대 신설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소통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액이 21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노선권을 매입할 경우 양도 또는 양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액 산정과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선 개편 역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편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조례에 보장되어 있는 정책토론회를 순천시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시민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정정책 토론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순천시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순천시는 공익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정책 토론회 청구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토론회 정상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시정평가위원회 심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올해 1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시정 성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협약 체결,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엑스포 가교 개통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과 금오도 여객선 야간 운항 실시, 스마트 가로 등 시스템 운영 등이 함께 꼽혔습니다. 고흥의 귀농귀촌에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흥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발표된 고흥군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흥으로 귀농귀촌한 만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고흥군 출신은 58.7%로 타 지역 출신보다 18%가량 많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귀촌에 만족하는 비율은 38.5%로 만족 이유로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69%, 불만족 이유로는 생활 편익시설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과 임대자금 지원이 27%로 가장 많았고 주택과 일자리 정보 제공과 귀농귀촌 홍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남군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4년 만에 땅끝마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는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마련돼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가래떡, 군고구마 나눔, 새해맞이 불꽃쇼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3년 마지막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33분, 2024년 새해 일출은 오전 7시 41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한국관광예별에 선정됐습니다. 강진군은 2015년 전남권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관광 마케팅 기구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인 조만간 프로젝트와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을 기획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국관광예별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국내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 대상을 시상하는 상으로 강진군은 올해 관광기관 사업체 부문에 올라 수상했습니다.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샤인머스켓 와인 제조 방법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샤인머스켓 열매 착즙액에 매실즙을 첨가해 발효시키는 방법을 특허 등록한 상태로 와인 제조를 원하는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이전할 방침입니다. 앞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강진산 샤인머스켓을 이용한 화이트 와인과 무가당 저알콜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 와인 5종을 개발한 뒤 지난 5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